화면 잘 넘어가죠, 지금 다시. 예,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렉처로는 3인데 렉처 3에서는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수학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 펜을 쓰면 안 되겠네. 펜이 좀 리스키합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목적 함수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 혹은 우리가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데 그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그 찾는 알고리즘이 어, 아주 이제 섬세한 최적화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 이론은 모멘텀 합승률 멈춤 조건과 같은 어, 대어를 수반을 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반드시 깊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목적 함수가 정의돼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 이론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최저점을 그냥 잘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목적 함수를 섬세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목적 함수를 가지고 그 목적 함수의 옵티멀한 포인트 데이터로부터 목적 함수를 옵티마이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 이론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의 태스크에 맞는 똑똑한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와 그 관찰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어 조건들, 뭐 학습률 멈춤 조건과 같은 제어 조건들을 추가해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을 비로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제어 파트도 어떻게 보면 이 최적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이 제어와 최적화는 사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는 셈에 있어서 사람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올바르게 설계하고 작동하도록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역시 사람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리니어 선형대수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형대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컴팩트하게 표현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목적 함수를 디자인하고 그에 맞는 우리가 컴팩트하게 표현한 데이터에 맞는 최적화 이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와 행렬과 그리고 텐서를 설명을 할 건데요. 행렬은 일종의 벡터를 쌓은 것, 그리고 텐서는 행렬을 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벡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스칼라들을 모아놓은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다시피 D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를 우리가 Y라는 볼드 Y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얘는 D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벡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1부터 D까지 D개의 컴포넌트를 이제 갖습니다. D 디멘전al 벡터는. 어, 그 앞선 시간에 네 개의 피처, 꽃받침의 길이, 그다음에 꽃잎의 너비라는 네 개의 피처 혹은 특징을 갖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기를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 태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태스크에서는 150개의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붓꽃 데이터가 세 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세 종류의 붓꽃이 있는 거고, 각각의 붓꽃은 네 개의 특징, 숫자로 이루어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그 붓꽃, 150개의 그 각각의 붓꽃들은 이런 식으로 네 개의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4디멘셔널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50개의 붓꽃은 이런 식으로 150개의 그 4차원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한데 모아서 얘를 가지고
붓꽃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행렬을 도입을 합니다. 행렬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원디멘셔널 벡터를 쌓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복권 예로 돌아가서 복꽃은 150개의 샘플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150개의 붓꽃 데이터를 싹 모아놓은 이 피처 매트릭스, 여기서 설계 행렬이라고 불렀는데요. 피처 매트릭스는 150개의 행과 4개의 열을 갖는 행렬로서 우리의 샘플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열이라고 부르고 얘를 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덱스를 보면 그 첫 번째가 행을 나타내고 두 번째가 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열은 붓꽃이 네 개의 피처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팔 위스라고 한다면 이 세팔 위스가 그 세팔 위스 데이터가 150개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150개의 붓꽃을 다루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행렬은 150 곱하기 4차원 행렬. 그래서 R에 150 곱하기 4로 표현을 합니다. 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종의 행렬의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오브 메이트리스 혹은 엔디멘셔널 어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쉬운데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을 우리가 0차원 텐서 혹은 스칼라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컴포넌트가 3개 있는 것을 우리가 원디멘셔널 벡터라고 불렀죠. 혹은 원디멘셔널 텐서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3x3 3x3 행렬은 3개의 행과 3개의 열을 갖는데요. 이 열은 우리가 투디멘셔널 텐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얘는 이제 행렬이고 9차원에 존재하잖아요. RS 3 곱하기 3 안에 있는 그 오브젝트인데 텐서의 관점에서는 얘는 무게의 그 폭을 갖기 때문에 2차원 텐서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렬을 쌓은 것을 우리가 텐서라고 부르고요. 3차원 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6 by 6 by 3, 6 곱하기 6 곱하기 매트릭스가 3개 있다 해서 6 by 6 by 6 times 6 times 3로 표현을 하고요. 또 이런 3차원 텐서들을 우리가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차원 텐서는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4개의 그 축을 갖는 텐서가 됩니다. 텐서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이미지 데이터의 각각을 보면 요런 식으로 팔을 보면 얘는 28 곱하기 28 차원의 종의 행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각각의 행렬의 각각의 엔트리를 보면 이렇게 픽셀 값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픽셀 값은 이 진하기를 나타내는데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진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밝은 픽셀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 28 바이 28 이미지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얘는 뭐 행렬이죠. 이 행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 바이 28 차원 행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한데 모아 놓으려면 이 행렬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몇 장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100장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 곱하기 28 곱하기 28, 즉 3dimensional 텐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얼굴 데이터셋인데요. 이 얼굴 데이터셋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지만 이미지는 이제 이런 형태지만 컴퓨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얘를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픽셀에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를 갖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1, 2, 3이라는 이미지를 한 번에 표현을 하려면 이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표현을 하려면 3 곱하기 5 곱하기 5 왜냐면 5개 픽셀이 있고 3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5 곱하기 5라는 3디멘셔널 텐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칼라 이미지잖아요. 칼라 이미지는 우리가 3개의 채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3차원 텐서가 필요하고 3차원 텐서를 우리가 3장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차원 텐서를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 칼라 이미지 3장을 모아놓은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에서도 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뭐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AI라는 워드는 이제 인덱스 0번째 인덱스를 갖고 원핫 레프레젠테이션으로 1000, 애플리케이션은 그 인덱스를 0123으로 이런 식으로 주고 애플리케이션은 0100, 렉처는 0010, 레커멘데이션 0001이라는 우리가 벡터 혹은 원디멘셔널 어레이로 표현을 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I 애플리케이션은 요런 10000, AI가 10000이었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 0100이었기 때문에 AI 애플리케이션스는 요런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요. AI 렉처스는 요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거예요. AI 레커멘데이션은 요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거기 때문에 요 데이터셋 AI applications, AI lectures, AI recommendation을 한 번에 표현을 하려면 3 곱하기 2 곱하기 4라는 3디멘셔널 텐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우리가 그 앞으로 다룰 머신러닝 모델들은 이런 텐서들에 대한 매스메티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어, 어, 뭐 웨이시 학습되고 최적화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특징 공간 혹은 피처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1차원 특징 공간, 우리가 피처를 하나만 갖고 레이블에 대해서 피처를 하나만 가지면 2라는 피처에 대해서는 3이라는 레이블을, 4라는 피처에 대해서는 4라는 레이블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원의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두 개의 피처를 가져요. 두 개의 피처를 갖고 그다음에 Y 레이블이 뭐 야구 데이터라서 뭐 Y가 장타율 혹은 뭐 감기 여부 등의 뭐 레이블이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2차원 특징 공간 이런 3디멘셔널 스페이스에다가 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피처를 갖고 우리가 Y를 observation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뭐 몸무게 키가 뭐 4와 3.5에 대해서는 뭐 그다음에 장타율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6과 2.2에 대해서는 여기 9.4와 5.1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감기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 다 동그라미인데 하나는 X라고 해보자. 감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 데이터는 감기 그리고 얘는 감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두 개의 피처를 갖는 것은 2디멘셔널 피처 스페이스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피처들이 당연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처럼 네 개의 피처를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걸 통해서 100차원 피처 벡터를 갖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피처들을 몇 개 뽑거나 아니면 그 피처들을 조합을 해서 얘네들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이라는 것,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역시도 그런 디멘전 리덕션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엠리스 숫자 데이터는 28 by 28, 즉 784차원 피처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결국 780 각각의 이미지가 이 784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점 하나에 대응이 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대응되는 점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차원 피처 벡터는 이런 식으로 D개의 컴포넌트를 갖게 되죠. 이 D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모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W1만큼의 웨이트를 갖고 두 번째 컴포넌트에서는 W2만큼의 웨이트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바이어스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어저스트하기 위해서 이 컨스탄트를 더해주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특징 벡터에다가 혹은 피처 벡터에다가 1을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이 x라는 그 특징 벡터와 그다음에 웨이트 벡터 W1부터 WD 그리고 B로 이루어진 D 플러스 1차원 웨이트 벡터의 내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얘는 D 플러스 1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D개의 피처 벡터를 사용을 한 2차원 함수를 어, 고려를 한다면 그 매개변수 수는 지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어, D는 우리 고정돼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D개의 피처 벡터에 대해서 2차 함수를 만들면 총 만들 수 있는 2차 x1 제곱, x2 제곱, 점점점점에서 xd 제곱 n에 총 d개의 컴포넌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X1, X2, 뭐 X2, X3, X1, X4, 뭐 X1, XD 이렇게 두 개씩 조합을 해서 아주 러프하지만 어, 첫 번째 자리에 D개, X1부터 D개까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 X1부터 XD까지 D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 제곱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컨스탄트 바이아스를 더해서 우리가 한 개의 항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D 제곱 더하기 D 플러스 1이 1개만큼의 그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는 D는 4니까 21개의 매개 변수인데 엠리스 데이터만 해도 784개의 매개 변수 784천의 벡터이기 때문에 얘를 2차원으로 우리가 2차원 모델 784차원 공간에서 2차원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1만 개, 대략 61만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약간 러프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D제곱계로 우리가 카운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X1 곱하기 D랑 XD 곱하기 X1을 다른 항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까지 고려해도 뭐 기껏 해봐 얘는 나누기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복되는 걸 없애도. 어, 이 컨스탄트 디비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얘가 우리가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차원을 늘리면 이 밑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지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D가 만약에 100이고 차원을 모델의 컴플렉시티 즉 모델의 차원을 늘리게 되면 100의 3승, 100의 4승, 100의 5승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나누기 2를 하든 나누기 10을 하든 얘는 매개 변수의 숫자의 차원에 대한 의존성에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매개 변수의 수가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대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 즉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한번 이런 데이터를 봐보죠. 우리가 2차원 피처 벡터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BC와 같이 BCAD가 이런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B와 C는 같은 클래스고 A와 D가 같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분류선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얘를 하나의 선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각각의 좌표에 딱 일정한 규칙을 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피처 공간을 바꿔줄 수가 있으면 이런 파란색과 같은 분류선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커널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피처 스페이스를 트랜스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까지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을 텐데 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커널 함수는 이런 특징 공간을 우리가 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피처 공간이 이렇게 바뀌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A의 X축 Y, X좌표, Y좌표, B의 X좌표, Y좌표, C, D의 X좌표, Y좌표에 요런 관계식을 주면 정확하게 요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피처 벡터를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서포트 벡터 머신의 커널 함수가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행렬입니다. 전체 행렬은 이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을 이제 대각선을 기준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IJ 컴포넌트를 A12 컴포넌트를 A21 컴포넌트 위치로 보내고 A21 컴포넌트를 A12 컴포넌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런 식으로 행은 열로 열은 행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요런 2x3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씌우면 이렇게 3x2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왜 뜬금없이 이런 트랜스포즈를 리뷰를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던 아이리스 데이터는 사실은 각각의 데이터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벡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벡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열 행으로 올려주고 싶어요. 이런 게 이게 이제 스탠다드한 데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보통 행에다가 데이터의 그 데이터 각각을 넣고요. 그다음에 열에다가 피처를 넣는데 어찌됐건 이 컬럼 벡터 열로 돼 있던 걸 우리가 행으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여기 트랜스포즈 이 벡터에다 트랜스포즈를 씌움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xi 번째 데이터에 트랜스포즈를 씌우고 그 행들을 쌓음으로써 우리가 피처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행렬이에요. 보통 INN 혹은 I로 표현을 하는데요. 2x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요거고, 뭐 3x3죠. 3x3, 4x4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대각선에 다 1이 있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벡터를 곱해보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원을 잘 맞췄을 때 a 곱하기 i와 i 곱하기 a는 항상 a가 되는데 어, 어, 네. 일반적으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행렬 연산에서는 같지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커뮤테이티브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커뮤테이티브합니다. a 곱하기 i는 i 곱하기 a와 같아요. 어, 행렬의 곱셈인데요. 행렬의 곱셈은 A 곱하 그 부행렬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이제 C의 I 번째 행과 J 번째 열에 있는 원소는 A의 I 번째 행과 B의 J 번째 열을 내적시킴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래서 K를 1부터 어떤 그 차원까지 그 요 차원이 있을 텐데 그 S까지 쫙 런을 시킵니다. 그래서 I, K라는 것에서 K가 1부터 S까지 변한다는 건 A의 I1, A의 I2, A의 I3 그리고 B의 1J, B의 2J, B의 3J, B의 4J 이런 식으로 런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K를 런을 시키면 여기서 K를 런을 시킨다는 것은 A에서 I 번째 행을 보고 첫 번째 열부터 I 번째 행의 첫 번째 열부터 J 번째 열에 있는 원소들을 쫙 보겠다는 거예요. KJ는 반면 그 J 번째 열의 첫 번째 행부터 K 번째, S 번째 행까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곱하기 B를 구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C의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있는 14라는 값은 3, 4, 1과 2, 1, 4를 내적한 거예요. 3 곱하기 2와 4 곱하기 1과 1 곱하기 4를 더하면 14가 나오죠.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A, B와 BA는 같지 않고요. 같지 않지만 이런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내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벡터의 내적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내적은 이런 어, 컬럼 벡터, 벡터들의 한 벡터의 트랜스포즈와 B의 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행렬의 연산은 우리가 벡터의 연산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벡터 역시도 우리가 행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렬의 곱에서 쓰이는 규칙을 벡터의 곱에도 쓸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컴포넌트의 곱의 합이다. 라는 거고요. 어, 우리가 숫자의 크기를 쟀듯이 벡터에도 크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벡터의 크기, D디멘전, 2디멘전al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그 XY 평면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였어요. 하지만 3차원, 4차원, 5차원, 이미의 D차원에 대해서도 그 거리의 거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P놈이라는 것은 벡터의 P놈이라는 것은 각각의 컴포넌트의 절대값을 P승해서 더하고 P분의 1승한 것을 우리가 P놈이라고 부릅니다. 이 P놈은 거리와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P승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P가 크면 클수록 큰 XI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P 값에 따라서 P는 뭐 1, 2 혹은 큰 값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P에 따라서 어, 그 소위 말하는 부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2차 그 P, 그 P가 2일 때에
거리가 1 이하인 점들의 모임과 P가 3일 때 거리가 1인 점들의 모임, P가 뭐 5일 때 거리가 1 이하인 모임들을 보면 그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내가 숙제로 내어줄게요. 그리고 인피니티 놈이라는 게 있는데 인피니티 놈은 각각의 컴포넌트의 절대값을 표현을 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그 벡터가 있을 때 x 3, 마이너스 4,1이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의 2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거리인데 3놈은 이게 3승, 얘도 절대값이어서 3승, 3승하고 3분의 1승 한 거, 게 바로 p놈이 되고요. 행렬에도 이제 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벤 대표적인 놈이 바로 프로베니어스 놈입니다. 프로베니어스 놈은 행렬의 각각의 컴포넌트를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의 프로베니어스 놈은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벡터를 사용을 하면 머신러닝에서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벡터 피처들의 유사성을 벡터의 유사성으로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 2차원 벡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플롯이 되죠. 뭐 그래서 뭐 2,4와 3,2, 5,2가 이런 식으로 플롯이 되면 이 벡터의 유사도는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나 비슷하냐 그리고 벡터가 얼마만큼 그 x1 축으로부터 회전되어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벡터의 유사도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3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4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2차원에서처럼 각을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겠죠. 어, 하지만 우리가 2차원에서 그 각을 구했던 벡터 사이의 각을 구했던 그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걔는 사실 고차원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 값은 우리가 이 두 벡터의 어, 그 두 벡터의 크기의 두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의 두 크기의 곱으로 나눠줌으로써 이 두 벡터가 임의의 D차원 공간에서 이루는 각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값이 이 코사인 값이 크면 클수록 즉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어, 0도에 가깝고 음수면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벡터 공간인데요. 우리 벡터는 그 공간 안에서의 한 점이. 근데 이미의 그 벡터들이 있을 때 이 벡터들을 우리가 선형 조합을 해줌으로써 그 두 벡터들이 이루는 공간, 그 두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임의의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 A, B가 있을 때 이 두 벡터들을 이런 식으로 선형조합을 하면 돼요. 선형조합한다는 것은 한 벡터의 실수를 곱하고 다음 벡터의 실수를 곱해서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1,2의 트랜스포즈라는 이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 선형 아무리 상수를 곱해도 얘는 이 선 위에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있는 선 위에 있을 거고 이 두 벡터가 뭐 이루는 각이 0이나 180도가 아니라면 이 두 벡터의 어떤 실수를 곱해서 더하면 이 공간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a, b 마이너스 1.5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는데요. 임의의 점을 찍더라도 이 b와 b 벡터와 a 벡터의 선형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R2 그 XY 평면은 a와 이 A 벡터와 B 벡터로 스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선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차원이기 때문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공간이 서로 평행하지 않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공간이 R2 전체 공간과 일치하지만 우리가 3차원에 만약에 이 두 벡터가 있다면 이 3차원에서의 이 두 벡터 여기 한 컴포넌트 마지막 컴포넌트 0을 넣고 얘네 두 벡터를 선형 조합하면 얘네들은 아무리 조합해도 지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 안에서의 그 2차원의 그 부분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벡터 공간, 임의의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들이 있을 때 그 벡터들이 이루는 벡터 공간과
그 벡터들이 애초에 살고 있는 원래 공간, R3든 R2든 원래 공간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행렬인데요. 역행렬은 어, 그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행렬이었죠. 그래서 뭐 이 행렬, 이 행렬에 대해서 요 행렬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고요. 당연히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역행렬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이 행렬은 인버터블이라고 하고 이 역행렬은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네, 역행렬에 대한 기본 연산은 A 곱하기 B의 인버스가 B 인버스 A 인버스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I 플러스 AB의 인버스 A는 A 곱하기 I 플러스 B의 인버스인데 얘를 증명하는 건 쉽죠. 양변에다가 오른쪽에는 얘를 곱하고 왼쪽에는 얘를 곱해서 전개해 보면 정확하게 같은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역행렬의 존재성은 행렬식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차원에서의 디터미넌트는 AD-BC 그리고 3차원에서의 디터미넌트는 우리 코팩터 익스펜션이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A라는 코팩터로 이렇게 싹싹 지우고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A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구했던 거 다 기억나죠? 여러분 역행렬 구하는 건 다 알죠?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다 알죠? 역행렬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역행렬 구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다 기억나죠?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기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 디터미넌트의 좋습니다. 디터미넌트의 기하학적 의미는 2차원 벡터 그 A 그 2차원 벡터 A, B와 C, D가 있을 때 A, B, C, D의 디터미넌트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A, B, C, D, F, G, H, I라는 세 개의 3차원 벡터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이 패러렐로그램의 부피를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positive definition이라는 매트릭스인데요. 임의의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항상 크다면 이 행렬을 우리가 positive definite matrix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 1, 0, 0이라는 이 행렬은 어, 100이라는 행렬은 뭐 임의의 0이 아닌 벡터 x1, x2에 대해서 이런 연산을 하게 되면 x1 제곱 더하기 2x2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positive definite 행렬이고요. positive definite 행렬은 뭐 나중에 쓰이겠지만 항상 그 singular 어, 사실은 이런 positive definite matrix는 우리 symmetric matrix에 대해서만 따지는데 positive definite symmetric matrix는 항상 positive eigenvalue를 갖습니다. positive semi definite는 0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 0 strictly 0보다 큰 게 아니라 0 이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negative semi definite는 positive definite semi definite에서 부호만 바꾼 그런 행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definite 행렬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indefinite matrix라고 부릅니다. 어, 다음은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인데요. 우리 정수 3717은 뭐 아무런 특성이 없어 보이는데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50으로 소인수 분해하면 얘가 얘가 사실은 뭐 이런 그 작은 그 팩터들로 이루어져 있었구나 해서 이 숫자의 어떤 고유한 특성, 59의 배수구나, 3의 배수구나 하는 특성을 알 수가 있듯이 행렬도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겐밸류와 이제 아이겐벡터의 의미인데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2112라는 행렬이 있을 때 1 곱하기 1, 1, 1이라는 그 벡터에 대해서 이 매트릭스와 이 행렬의 곱이 어떤 상수 곱하기 1, 1 이기 때문에 얘 3은 아이겐 벡터 밸류고 1 곱하기 1이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또 다른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는데요. 얘는 2x2의 아주 좋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고 아이겐 그에 맞게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페어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인데요. 행렬 A가 그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들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감마라는 이 매트릭스는 대각선에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 행렬인데요. 이 Q는 그 세로가 다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유값 분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A 제곱, A 세제곱, A 네제곱 등을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한데 A 제곱은 Q 감마 Q 인버스에 또 Q 감마 Q 인버스잖아요. 근데 Q 인버스 곱하기 Q는 또 다시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결국 A 제곱은 Q 감마 제곱 Q 인버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이 매트릭스의 파워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서 봤던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페어에 대해서 3, 1, 1, 1,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아고널에 3, 1을 넣고 세로 여기 첫 번째 거에 첫 번째 그 Q의 첫 번째 열에 3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1, 1, 그다음 두 번째 열에 1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1,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중요한 토픽이 바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었어요. 사실 eigenvalue decomposition은 정사각 행렬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아이리스 데이터는 150 곱하기 4차원의 그 매트릭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eigenvalue decomposition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형태의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그 디컴포지션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 디컴 그 이런 싱귤러 밸류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의 그 non-square 임의의 행렬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U를 left singular value matrix라고 하고 그다음에 V를 right singular value matrix라고 하고 이 시그마를 우리가 시그마는 이제 대각선 행렬 같은 건데 이 각각에 있는 밸류들을 우리가 singular valu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그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의의 n by m 행렬을 이렇게 대각선 행렬 비슷한 것과 그다음에 사실 이 U와 V는 올소고널 매트릭스, 즉 U 곱하기 U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고 V 곱하기 V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인 올소고널 매트릭스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될 수 있다. 임의의 M by M 행렬이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우리가 다시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 또 리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probability 리뷰인데요. 사실 첫 번째 동영상 강의도 강의가 1시간짜리고 제가 굉장히 어,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숙제도 올려줄 거기 때문에 probability 리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일단은 리코딩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